오늘 정말 귀하신 분을 모셨습니다. 저희 어떻게 보면 스승님이시기도 하고 선배님이시기도 하고 제가 성균관대학교에서 시스템경영공학부의 겸임 교수를 했었거든요. 아, 예, 감사합니다. 그때 뽑아주신 분이십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너무 개인적인 질문부터 들어갔습니다만 정말 평소에 너무 존경하는 우리 박영택 교수님 모시게 돼서 영광입니다. 아, 좋은 자리 감사합니다. 예. 오늘 그러면 우리 결국 아이디어는 발견이다. 한번 발견의 여행을 한번 떠나보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 질문은 이겁니다. 왜 창의적 발상? 왜 창의적 발상이 중요할까요? 그게 창의성을 보면 예전에는 창의성의 원천이 영감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 영감을 주는 채널이 뭐냐면 뮤즈였어요. 우리 뮤즈라는 말을 많이 쓰잖아요. 저게 9명의 여신이 있는데 음악적인 거, 춤, 문학적인 거, 과학적인 거 이런 그 영감을 주는 9명의 그 뮤즈들이 있었는데 그 9명의 뮤즈가 제우스의 딸입니다. 그래서 그 뮤즈를 우리가 기리자 해서 나온 말이 뮤지엄입니다. 그러니까 그 예전에는 이 창의성의 원천이 영감이고 그 영감은 그 9명의 뮤즈들이 점지한 사람들에게 주는 거기 때문에 그 아무나 우리가 창의성에 범접할 수 없다. 이렇게 우리가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생각을 해왔죠. 그런데 이제 그 20세기 들어서면서 전문적으로 우리가 창의성을 이제 본격적으로 연구를 해봤더니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결론은 뭐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 영감을 얻는 그 과정도 우리가 정상적인 사고 과정하고 다름이 없더라 하는 것이 이제 현대 창의성 연구에서 거의 그거는 이제 뭐 정설로 받아들여진 거죠. 그러니까 그 우리가 어떤 사고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예전에 소위 영감이라는 거를 얻을 수 있겠느냐. 이거를 이제 우리가 신비적인 차원에 놓지 말고 누구도 이런 식으로 학습하면 우리가 영감을 얻을 수 있다. 그런 거를 이제 좀 알리기 위해서 결국 아이디어는 발견이다 하는데 아이디어를 발견하는 방법, 발견하는 채널을 좀 소개를 해주면 그게 손에 딱 잡히지 않을까 해서 그 손에 잡히는 창의성이다 하고 그렇게 이름을 붙인 거죠. 그런 또 이제 뒤에 스토리가 있었군요. 그러니까 뭐 결론적으로 말하면 예전에는 뮤즈에게 점지받은 타고난 몇 명이 이제 창의성을 걸 가지고서 이제 뭔가를 발명할 수 있다면 이제 아니다. 제대로 된 프로세스로 교육만 받아도 우린 창의적이 될 수 있다. 그렇죠. 핵심입니다. 핵심이죠. 제가 책을 교수님 정말 열심히 읽었습니다. 그랬더니 트리즈라는 게 나왔습니다만 교수님께서는 그 트리즈 너무 어렵잖아요. 사실 뭐 트리즈 책을 저는 잘 모르겠더라고. 근데 아주 그거를 스마트 커넥션, 스마트 C로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어요. 그 스마트 C라는 내용들이 우리 하나하나 보겠지만 그 중에서 제일 핵심적인 거 먼저 하나만 좀 말씀주세요. 그 트리즈 이야기를 잠깐만 이야기하면요. 트리즈라는 거는 이제 우리말로 하면 발명적 문제 해결 이론이라는 뜻인데 이 창의성을 연구를 해보면 이상하게 중요한 길목에는 다 유대인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유대인의 이 교육 방법에 대해서 좀 많이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는데 오늘 뭐 이 자리는 그 유대인 이야기를 하려는 자리는 아니고 트리즈를 창안한 사람이 알트슐러라고 러시아계 유대인입니다. 그러니까 러시아 사람이지만 뿌리는 유대인이에요. 이분이 정말로 놀라운 게 뭐냐면 그 이분의 전문 분야가 뭐냐면 이 특허국에 근무를 했는데 특허를 분류를 해봤더니
무수히 많은 특허를 접해봤더니 이분이 깨닫게 된 게 뭐냐면, 특허라는 게 뭐냐면 무언가 남달라야 특허를 받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창의성이라는 거를 지금까지 어떻게 봤느냐면 무언가 남다른 거를 창의성이라고 봤어요. 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독창적이죠. 네. 그러니까 무언가 남다른 게 창의성의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지만, 무언가 남다른 거를 당신이 해봐라 하면 누구라도 막막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창의성이 좋지만 범접하기 힘든 거죠. 근데 이제 이 알트슐러라는 분은 무수히 많은 특허를 접해봤더니 특허에서 문제 해결을 한 공통적인 원리가 있더라. 그 문제 해결을 한, 난해한 문제 해결을 한 공통적인 원리만 익히면 누구라도 특허 전문가가 될 수 있겠더라 해가지고 이분이 40가지 원리를 추출을 했어요. 네. 그래서 그거 40가지 네. 발명 원리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그래서 저는 너무 많았습니다. 많죠. 예. 근데 이제 하나님이 우리한테 손가락을 5개 주신 거는 5개까지는 누구라도 할 수 있는데, 저도 요새 한번 잘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40개가 넘으면 네. 어려운 거예요. 어렵죠. 발가락까지 20개까지는 또 어떻게 되실까? 사실은.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렇죠. 이게 10개가 있으니까 예. 많으면 10개까지. 네. 5개에서 10개까지인데, 네. 이 또 다른 유대인이 이 트리즈를 공부를 해봤더니 이게 정말 끝내주는 방법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젊은 그 대학원생들이 이제 그 둘이가 이 트리즈를 평생을 몸담겠다 하고 연구를 해봤더니 느낀 점이 2가지 어려운 점을 느꼈어요. 첫째는 이게 트리즈가 뭐다 하는 거를 머릿속으로 이해하는 거는 어렵지 않은데, 그거를 자기가 소화해가지고 응용을 하려면 이게 보통 노력을 해서 안 된다. 2번째는 뭐냐면은 트리즈라는 게 특허에 기반을 두고 있기 때문에 기술 분야에만 적용이 된다. 이래가지고 이제 이 친구들이 뭘 했느냐면 누구라도 쉽게 배울 수 있고 기술 분야뿐만 아니라 이게 경영 분야라든지 문화예술 분야라든지 여러 분야에서 쓸 수 있도록 발전을 시켜야 되겠다 해가지고 이분들이 내놓은 놀라운 이론이 SIT라는 이론이 있습니다. Systematic Inventive Thinking이라는 건데, 그 2분이, 한 분은 이제 미국, 이스라엘에서 가장 좋은 대학이 히브리 대학이죠. 히브리 대학의 경영학과 교수가 되고, 한 분은 또 제일 좋은 대학이 공과대학으로 테크니온 공대가 있죠. 그 테크니온 공대 교수가 됐는데, 유대인이죠. 이 친구들이 만든 게 Systematic Inventive Thinking이라 해가지고 SIT라는 이론인데, 그 이론에서는 뭐냐면 트리즈를 기반으로 해서 5가지로 집약을 했어요. 그 원리는 뭐냐면 40가지 발명 원리 중에서 많이 안 쓰이는 거는 빼고 자주 쓰이는 거를 묶어가지고 5개로 묶어서 5가지 사고 도구라는 거를 붙였는데 놀라운 이론이에요. 그러니까 그 5가지만 배우면 누구라도 쉽게 배울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분야에 상관이 없이 쓸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SIT라는 이론을 내가 접했을 때 정말로 충격적이었어요. 왜 그러냐면 창의성에 관심을 갖고 많은 책들을 읽어봤는데 그게 전부 말은 그럴듯한데 이게 전달을 잡히지 않고 전달을 하려면 좋긴 좋은데 어떡하라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SIT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그분들이 만든 5가지 사고도구에 대해 적용되는 무수히 많은 사례를 내가 찾아봤어요. 찾아봤더니 정말 놀라운 이론인데, 그런데 그 5가지 사고도구에 포함이 안 되지만 매우 중요한 것들이 있었어요. 전통적으로. 이제 내가 스마트 C 할 때 커넥션인데, 이 커넥션이 우리가 창의성에 있어서 매우 중요합니다.
그 아마 우리 서 박사님 들어보셨을 텐데 창의성에서 서로 다른 거를 연결하는 거를 이연연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두 개를 서로 다른 두 개를 연결해서 연상한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가 영어로는 연상하는 거를 association이라 하죠. 그 association의 A 첫 번째가 A가 단수를 나타내는 A는 아니지만 이제 그 이게 단수를 나타내는 A라고 본다면 영어에서 두 개를 나타낼 때는 by를 그래서 이제 창의성에서는 바이소시에이션이라 그럽니다. 두 개를 다른 거를 연결하는 건데 예를 들어 가지고 서로 상관이 없는 두 개를 연결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휴대폰에서 쓰는 GPS하고 신발하고는 GPS하고 신발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죠. 그거를 연결을 하면 신발 안에 GPS가 결합이 되면 들어간다 하면 무슨 용도가 혹시 있을 것 같아요? 자율주행 신발. 자율주행 신발. 그러니까 내가 뭐 어떤 운동을 했다든지 뭐 기록이 다 남잖아요. 근데 자녀를 키우는 부모의 입장에서는 아이 신발에 넣어놓으면 아이 뭐 놀이공원 같은데 가서 잊어먹었다 하면 위치 추적이 되잖아요. 요즘 또 장수시대가 돼서 치매 어르신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어르신들 신발에 그 GPS를 넣으면 그 예를 들어서 뭐 어디 가시더라도 찾기가 쉽잖아요. 뭐 가장 요즘 핫한 광고를 보면 그 보험회사에서 삼성화재에서 꽃병으로 불 끄는 게 있어요. 신문에 광고도 많이 내고 영화관에 광고도 많이 내는데 우리가 소화기 같은 거를 보면 집에 소화기가 우리도 아파트 앞에 있는데 쓸 일이 없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또 모양이 그러니까 집안에 놔두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이게 뭐 몇십 년 안 쓰다가 어쩌다가 쓰려고 보면 이게 뭐 안전핀을 어떻게 뽑아야 되는지 또 당장 옆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보험회사에서 고객들을 위해 가지고 꽃병이 소화기 역할을 하도록 해서 고객들한테 선물용으로 만들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꽃병으로 꽂아놨다가 집안에 불이 났다. 그 꽃병을 그대로 던지면 꺼지는 거예요. 그러면 꽃병하고 소화기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하도 인기가 좋아가지고 그거를 이제 상품화 원래는 선물용으로 만들었다 했는데 상품화했다 했는데 창의성에서는 커넥션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SIT라는 이론에서는 진짜로 중요한 게 빠져 있어요. 빠져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근데 이제 그거를 이제 이론적으로 오늘 설명드릴 수는 없고 그래서 그 SIT 5가지 사고 도구 중에서 정말로 유용한 거를 뽑고 또 빠져 있는 것 중에서 정말로 유용한 거를 넣자 해가지고 내가 좀 보급을 하기 위해 가지고 그 창의적인 생각의 패턴을 이제 6가지 패턴을 내가 추출을 했어요. SIT 5가지 사고 도구에서 좀 뽑고 거기서 빠진 거에서 아주 중요한 거를 뽑고 해가지고 그 6가지를 어떻게 하면 쉽게 보급을 할 수 있을까 해서 스마트 커넥션이라 했는데 그 SMART 마지막 C 커넥션에서 이제 내 주장은 뭐냐면 6가지 생각의 패턴만 익히면 누구라도 창의적으로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게 이제 저 주장이고 그 6가지 패턴을 익히면 아이디어를 발견할 수 있는 도구를 손에 쥔다 하는 거니까 뭐 6가지 같으면 할만하지 않나요? 그럼요. 6가지는 이제 뭐 오늘부터 시작해서 일주일이면 다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